용산 참사 13주기를 맞아서 2022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용산이라는 도시 공간의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다크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공간이 바뀌면 그 전에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쉽게 사라지기 일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렀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사라진 공간을 현재 채우고 있는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눈이 생긴다면 변화하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다크투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용산역과 외부의 전자상가를 잇고 있는 구름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호텔로 연결되면서 호텔에 있었던 경비용역들이 다리의 양끝에 배치되고, 다리를 펴려고 하는 노점상들이나 밤에 이곳에 박스집을 짓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보실 수 있듯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곳이 이랬던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계와 잠자리가 사라진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이제 또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각 바로 아래에는 용산 근처에서 살고 있는 홈리스들의 텐트촌이 있습니다. 길게는 약 20년 정도 거주하신 분들부터 짧게는 7, 8년 정도 거주하신 분들까지 저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특히 이곳에서 또 쫓겨나서 저곳으로 이주를 하셨던 분도 계신 공간인데요. 홈리스 텐트촌의 주거권에 훨씬 더 위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관련한 대응들도 하고 있는데요. 홈리스 텐트촌의 주거권에 좀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용산 정비창인데요. 축구장이 약 70개 정도 들어가는 넓이의 공공부지입니다. 공공의 땅으로 남겨두고 누구에게도 팔지 마라, 그리고 이곳을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부지가 지금까지 활용됐었던 방식은 각 기업들에게 매각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땅을 받게 된 건설업체나 이곳을 분양받게 된 수분양자,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여기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죠. 공공의 땅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주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산 정비창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공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내고 사회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나가는 새로운 약속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2009년 1월 22일에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현장터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런 표식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곳에 방문하는 이유는 용산 참사의 진실과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이곳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던 배경에는 저희는 흔히 막루 안의 진실과 막루 밖의 진실, 두 가지의 진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막루 안에서 있었던 아주 폭력적인 경찰의 강제 진압, 굉장히 성급하고 무리했었던 이 작전, 그 자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막루 밖에 있었던 진실에 저희가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곳곳에서 횡행했었던 대규모의 뉴타운 개발로 많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강 르네상스라는 서울시의 계획이 용산 일대의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합이 세입자들을 최대한 빨리 내쫓기 위해서 많은 폭력을 동원하게끔 하고 아무런 보상 대책 없이 사람들을 내쫓게끔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기억도 쉽게 사라지지만 이 아픈 기억에 대한 표식은 잘 남기지 않는 게 한국 사회의 관례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었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의 상처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함께 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더 나은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힘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저는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소득 수준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구획을 나눠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대한 개발이 일어나면 일어난 곳일수록
이곳에 진입하기 어려운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 도시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시를 또 새롭게 미래를 계획할 때 현재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도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도시의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도시의 미래는 이곳에서 살아왔고 머물러 왔으며 이 도시를 함께 읽어왔었던 그 사람들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